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함께 좀 강의 진행했던 내용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히 시작을 할 텐데 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프닝 파트 그리고 서론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좀 강의했던 거 그리고 저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들이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해온 곳들이고 대략 한 23년간 500에서 한 600곳 횟수로는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게 강의를 좀 해왔습니다. 전공은 MBA 석사고 충남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한 14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데일 카네기 트레이너 그리고 한중경제 통상진흥원 글로벌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강의의 기술 그리고 이 세일즈 관련된 책인데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MR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제약 MR 영어 핵심 바이블 1, 2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대학 교재로 개발을 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들 환급과정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강의 기술에 대해서도 만들었고 한 20강 제작을 했습니다. 협상, 인간행동있는 직무 스킬 등을 강의를 했고요. 자격으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기술 경영사, 기술 평가사, 인적 자원 관리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리더십 센터 원장, 노아온비드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강의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를 가르치면서 강의를 배우는 분들이 한 가지 콘텐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아주 많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자세히 강사 코칭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저처럼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또는 개인 트레이닝까지 학교까지 이러한 연령과 직급 분야에서 다양하게 기회를 가졌다는 건 그분들을 잘 코칭해 드리는데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지만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강의 기술이란 제 책을 기반으로 만든 20강짜리 환급과정 교육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벌써 예산이 소진돼서 들을 수 없고 내년에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더 요약해서 각 차시별로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돼서 이거 다 들으려면 이것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23년 정도. 사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쯤만 해도 이 강사란 직업이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 강의란 직업이 다양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해 오면서 강사들과 교류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들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면 강의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라는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청중과 소통하는 것, 또 강의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PPT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 콘텐츠를 어떻게 잡는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오프닝 부분이에요. 서론할 때 어떻게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강의 실전에 들어가 봤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오프닝 서론 부분 강의가 특히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강사 코칭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되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서
어, 교육 담당자를 하신 분들, 대기업에서 강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필드에 나서 강의할 때 보면 정말 잘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잘 하시기도 해요. 근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조직 안에 있다가 이렇게 사회로 산업 분야로 나오게 되면 제일 다른 부분이 바로 청중의 니즈입니다. 기업에 있을 때는 연수가 들어오거나 승진이나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청중 분석에 대해서 크게 많이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전혀 다른 청중들이 모인다기보다는 니즈가 좀 비슷한 청중들이 모여 있어요.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청중들이 니즈의 크기도 다르고 어떤 곳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그런 청중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다양한 청중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좀 생소한 그런 환경에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근데 특히 또 자기 자신이 어떤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 지금 좀 그런 분들이 강의도 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자기만의 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해 왔으니까. 근데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강의를 잘하는 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 재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좋은 요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하는 스킬이 또 따로 필요한 것처럼 저는 강의도 그렇다고 봐요. 컨텐츠가 좋은 재료라면 그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요리와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잘 꾸며서 잘 전달하는 강의의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의 기법, 기술들은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강의, 기법을 위해서도 분명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내 콘텐츠를 더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전문가는 훌륭한 강사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주의고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콘텐츠에 대해서 길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미 콘텐츠가 완성도가 높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강의를 더 배우기 위해서 이런 강의나 교육들을 듣는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강의 배우는 거에서 거부감을 갖는 분도 사실 좀 있기도 합니다. 명강의는 사실 시작 부분만 봐도 내가 오늘 뭔가 기대감이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작 부분에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기대감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의가 끝날 때쯤 가서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저는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기대감을 가졌던 내용들, 기대감을 가졌던 강사들은 강의가 흘러가면서 그 기대감을 더 키우거나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명강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진 그 탤런트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퍼포먼스가 좋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 계시고 정말 강사로서 저는 그런 분들 좀 부럽긴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약한 부분이라 굉장히 제가 스스로 뭔가를 그것마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명강의는 바로 강의 시작 전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그 상대방을 만나서 임시 방변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강력하고 또 그 설득된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지, 상대방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설득을 들어갈 때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갔을 때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죠.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전달한다?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은 그 똑같은 컨텐츠라도 청중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들이 달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인삼을 준다. 근데 인삼을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인삼 자체로도 즐길 수 있어요. 그 쓴맛을 좋아할 수도 있고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한 번은 억지로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인삼이란 좋은 식재료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줄 때는 이걸 예를 들면 꿀에 절여 줄 수도 있고 튀겨서 줄 수도 있고 아이들 입맛에 맞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연령도 뭐 20대, 30대면 이걸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인삼의 쓴맛과 어울리는 그런 요리를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에 따라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던져주느냐 이런 것들은 강의 전에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 우리가 강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내 강의를 듣고 누군가 변화를 일으켜서 삶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강의가 나의 어떤 컨텐츠나 상품을 파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대표님들은 강의하는 기술을 저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회사를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회사를 세일즈하는 거고 내 회사의 상품을 세일즈하는 거기 때문이죠. 여객행동은 그 회사의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은 사실 80%가 준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뭐가 망가지거나 나빠지는 건 준비가 잘 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프닝과 서로는 그 망가지는 걸 막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했는데 명강의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강의 준비할 게 많아요. 단순히 어떤 프로세스 논리적 구조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내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청중들에게 하다못해 선물을 뭘 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향후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에요? 강의에. 저 강사가 하는 강의에 나 쏙 빠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백 대표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정말 명언입니다. 청중에 마음을 훔치는 거, 이거 서론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훔친다는 건 뭐예요? 눈치채게 하면 훔칠 수가 없잖아요. 청중이 눈치 못 채게 청중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서론의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 강의를 듣고 싶을 때 어떤 때 그 듣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이게 빵 하는 어떤 약간 충격적인 거, 강력한 이 것들을 말하는데 좀 이렇게 강력한 방법도 쓸 수 있지만 강력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청중의 마음을 훔쳐올 수 있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마음을. 오프닝에서. 여러분 어떤 때 마음이 끌리나요?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요, 식당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끌리죠? 명확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것 같을 때, 그죠? 끌리죠. 그리고 줄 것 같을 때, 또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나아가서 그게 확신이 된다면 더 많이 그 끌림의 강도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뭔가 줄 건지, 줄 수 있는 건지, 나에게 이익을 줄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청중들이 이런 생각이 들면 성공이죠. 나는 이제 당신의 강의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어. 이 생각이 청중이 든다면은 서로는 정말 성공적입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 이 세 가지예요. 이건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건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그 강력함을 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구하게 내려오면서 설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 논리, 구조로 이렇게 자리 잡았을까요?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걸 다 갖다 붙여봐도 이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결국 이 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쓰겠습니까? 예, 본론이죠. 왜? 본론이 핵심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앞에 서론 뒤에 결론을 붙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내 강의의 논리적 구조,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 청중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명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이죠. 서론을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론, 왜 서론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들어보면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서론 앞부분이니까 서론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고일 수도 있죠. 본론에 이런 걸 다룰 거야 라는 소개일 수도 예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론을 정말 서론을 듣고 나서 본론에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본론이 메인 디시라면 서론에 대한 에피타이저를 먹고 났더니 메인 음식이 너무나 기대되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 이게 저는 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서론일수록 어때요? 청중이 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서론에 어떨 때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서론을 듣고 났더니 갑자기 강의를 여러분의 콘텐츠를 관심이 많아졌어요. 듣고 싶어졌어요. 정말 서론 성공적입니다. 관심이 10만큼 있는 분이 30, 40이 돼도 성공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서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론을 어떻게 해야 본론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 수 있을까요? 서론을 어떻게 해야만 니즈가 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거 준비 잘하는 거 이게 바로 명강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 공이 서론 구성 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 장만 딱 잘 이해해도 서론은 다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서론은 첫 번째 신뢰감을 줘야 된다. 강사와 청중, 청중과 청중 신뢰감.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니즈를 생성해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신뢰감, 공감대, 니즈. 우리가 얼마나 흔하게 듣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흔하게 듣는 단어일수록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흔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왜 그게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할 때가 많아요. 신뢰감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품을 사거나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신뢰감이 없으면 겉보기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을 그 제품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하죠. 신뢰감이 기반이 돼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럼 강의에서는 어떤 신뢰감이요? 바로 강사에 대한 신뢰감. 청중들이 봤을 때 강사를 봤더니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요? 그 사람이 가진 프로필, 양력들, 경험들 봤더니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믿음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거의 이건 일반적이죠. 강의를 할 때 강사들이 청중에게 자기소개하죠. 아마 강의 경험하신 분들은 앞부분에 PPT 한 장 정도 띄우거나 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물론 자기소개 인사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강의에서는 그게 인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를 인사해 두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프로필을 소개하고 나를 알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청중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프로필에 청중이 신뢰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가득 담아 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청중이 끝났을 때 그 강사의 프로필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을 할까요? 삐, 안 하죠.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뭔가 저렇게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저 분야에서는 전문가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사에 대한 신뢰감을 줬다. 하나 또 줘야 돼요.
내가 강사로서 사람으로서 신뢰갈 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강의할 때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리더십 잘하는 분이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뭐 저처럼 애니어그램 하는 사람들은 애니어그램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MBTI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일반 강사로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충분히 신뢰 갈 만해요.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냐? 이 오늘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경험이 많아요. 전문가예요. 믿어도 돼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신뢰는 어떤 거요? 첫 번째, 강사 자체에 대한 신뢰감 하나 줘야 되는 것. 두 번째, 오늘 강의할 컨텐츠에 대해서 신뢰감을 또 줘야 되는 거죠. 강사와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신뢰감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대. 우리가 라포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포 많이 해요. 라포 형성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질문 드릴게요. 라포 형성 왜 합니까? 우리 대표님들, 강사님들.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냥 분위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중이 긴장하고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긴장하고 있으면 강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풀려 있고 열려 있으면 강사의 반응도 하고 호응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긴장된 상태가 쭉 가다 보면은 강의 집중력도 깨질 뿐 아니라 어, 강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했을 때 반응들이 잘 안 와요. 또 하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강사가 어떤 말을 던지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좀 공감대가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데 나를 이해 못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청중도 마찬가지죠. 그래, 너는 강사니까 정말 잘났어. 너,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심지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중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이제 영업의 대가, 세일즈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영업할 때부터 정말 대박이야. 가는 족족. 나는 타고난 것 같아. 영업하는데 정말 꽃길만 걸어왔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다치는 거죠. 자, 여기서 공감대 형성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과 청중에게 마음을 열어서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나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거죠. 사, 사실 청중과의 강사 이런 관계는 연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할 때 저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정답은 없어요. 강사마다 자기 스타일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이 처음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만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서 더 다양한 걸 붙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하나 하세요. 퀴즈나 게임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게 강의와 연관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와 연관된 퀴즈나 게임 간단하게 하나 하면서 뭐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또 뭐가 있냐면 퀴즈나 게임을 하게 되면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요. 순식간에 집중을 하면서 그걸 그 집중된 상태로 강의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로 내가 당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라는 에피소드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받고 이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스토리나 이런 게 없다면 다른 데서 좋은 스토리 가져와도 돼요. 나는 이거 봤는데 이거 정말 공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곳 내 스토리면 제일 뭐 좋긴 하겠지만 없다면 유사한 스토리, 청중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져오면 되겠죠. 게임이나 퀴즈와 에피소드. 요거를 잘 버무려서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게임도 에피소드 다양한 또 깊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은 좀 어느 정도 단계 지나면 혹시라도 만나면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뢰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저 강사 저 강사 대단한데? 와, 이 분야에서 오늘 하는 내용 전문가네? 재밌다. 뭐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 편하다. 저 사람 날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뭐가 고민인지 알고 있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단계가 이제 기반을 깔아놓은 거야. 여기에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력한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뭐에 대한 기대감이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 이 강의를 오늘 여러분이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또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대충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얻어가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이 기대감을 주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역시나 강의에 어떻게 보면 이런 툴을 처음 보시는 분은 활용해 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강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여러 가지 색깔을 약간 바꿔서 쓰고 있어요. 사례를 가지고 먼저 기대감을 줘라. 사례라는 건 사실은 스토리의 중요성은 아마 여기에서 하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스토리를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 주장을 할 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말고 스토리를 통해서 쿠션을 한번 줬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먼저 나쁜 사례, 좋은 사례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봐라. 그건 뭐예요? 내 강의를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손해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흑과 백을 대비했을 때 가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례, 좋은 사례를 비교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만 가지고 하는 거 플러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사람은 논리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 두 가지가 같이 버무러져야 행동과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감성적인 거 들어갔어요. 논리적인 거 들어갑니다. 뭐예요? 보도자료나 어떤 통계 숫자나 논문 인용구 유명한 사람이 했던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화된 것들 논리적인 것들을 밑에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논리적 증거, 사회적 증거를 하나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기대감에 세 개를 주로 씁니다.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논리적 증거를 씁니다. 이 자료들은 요즘엔 자료 구하기가 참 이렇게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렇죠? 전에는 일일이 책에서 많이 찾았다면 요즘에는 검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신뢰감. 강사의 신뢰감, 내용에 대한 신뢰감. 두 번째, 공감대를 형성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게임이나 퀴즈, 그리고 에피소드. 세 번째, 기대감.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논리적 증거를 가지고 구성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에서 핵심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면 서론이 조금 약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험이 있다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 수 있어요. 또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툴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연습하고 다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작은 프로세스를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응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대표님 강사님들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강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